네, 안녕하세요. 대기업의 경민입니다. 오늘은 대한제당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슈가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오늘 이 슈가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같이 풀어보면서 또 설탕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이 상황에 또 대한제당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떤 흐름을 보일 수 있으며 또 이 설탕 가격이 급등하게 따라서 또 대체재로도 시선이 쏠릴 수도 있는데 이런 현상까지 자연스러운 흐름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설탕이랑 장류, 기초 식재료의 가격이 오르면서 덩달아 집밥이랑 외식 물가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CJ제일제당의 한 설탕 가격이 18%나 올라서 상승률이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추장, 뭐 기저귀, 김, 맥주 여러 가지 상품 물가들이 올랐는데 확연히 눈에 띄는 제품이 있죠. 가격 상승률이 설탕이 정말 눈에 띄게 많이 오른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이제 덩달아 설탕 테마도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었던 최근인데요. 우선 요 슈거플레이션과 이 설탕에 대한 배경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설탕은 일단은 기후의 영향을 또 많이 받게 되죠. 사탕수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설탕 제조 과정에 있어서 사탕수수나 사탕무 이런 당즙을 정제를 해서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이 설탕 가격은 태국이랑 브라질에서 크게 좌우하는 요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설탕국의 수요에 따라서 공급에 따라서 설탕값이 좌우된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이 태국과 브라질의 기후의 변화를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올해 또 태국 가뭄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사탕수수 수확량이 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탕 생산량이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 때문에 설탕 공급에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야기가 되면서 슈가플레이션을 부추길 우려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슈가플레이션이 또 설탕 인플레이션이라서 설탕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 제품 가격이 또 함께 오르면서 슈가플레이션도 같이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또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설탕 가격에 주목하게 되고 덩달아 원산지인 이 태국과 브라질의 지금 작황 상황을 좀 유추를 해 보셔야 하는데 일단 태국 같은 경우는 사탕수수가 수확이 감소가 되고 있어요. 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설탕 수출국이거든요. 근데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사탕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또 예상되고 있으니까 생산량이 감소하고 공급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첫 번째로 작용하고 있다라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브라질을 꼽을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질이 제일 중요한 생산국 중에 제일 중요한 생산국인데 어떤 성과를 거두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뭐 엘니뇨 현상이든 라니냐 현상이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드러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이런 브라질의 상황을 조금 더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요 공급 면에서는 그렇다 쳐요.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근데 소비 측면에서 그러면은 뭐 설탕을 많이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어쨌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대는 정해지는 거니까 뭐 수요가 덜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라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요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랑 또 이런 불확실성이 또 커지는 만큼 소비자들이 결국에 주머니를 얼만큼 열어서 쓰느냐에 따라서 수요가 또 저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제가 또 둔화가 되면은 설탕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긴 한데 그러나 설탕은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설탕 수요는 크게 변동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수요와 공급면 그래프가 계속 우상향한다고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 설탕이 대체조로서 뭔가 다른 게 떠오를 수도 있지 않나? 설탕은 꼭 설탕
아니어도 되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 이제 특히나 늘 그래왔던 패턴이긴 한데 일단 설탕 가격이 또 너무 오르면 대체제에 대한 수요로 시선으로 좀 쏠리기도 하죠. 일단 그렇게 되면서 대체제인 사카린이나 이런 인공 감미료 같은 것들이 수요가 또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설탕이 일부 수요는 조금 대체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사카린 같은 경우는 칼로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설탕보다는 300배나 단맛이 강한 인공 감미료예요. 그래서 저칼로리 음료에 사용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체제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스파탐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인공 감미료가 있습니다. 껌이나 제가류에 사용되는 거. 그다음에 스테비아 천연 감미료라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쓴맛이랑 뒷맛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뭐 대체제로도 뭐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있었다면은 진작에 또 대체가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탕이 유지하는 시장의 규모는 있겠죠. 예, 어, 당연한 것처럼 어쨌든 이렇게 시장의 흐름이 기조가 유지되어 왔던 것처럼 분명히 기능적인 한계가 있어요. 대체제로는. 그러니까 설탕 가격이 계속 슈가플레이션이란 말이 또 나왔겠죠. 그래서 설탕 특유의 이제 감미료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들, 그리고 소비자 선호도에 있어서도 뭔가 인공 감미료에 대한 또 반감이 또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탕의 선호도는 크게 변하지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렇게 설탕을 대체하는 사용이 조금 증가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설탕 자체는 사용량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용도에 비하면은 시장 점유율 자체는 대체제의 시장 점유율 자체는 좀 극히 제한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설탕 가격이 급등할 때까지는 대체제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대체제의 공급도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가격이 상승하는 기조로 갈 수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계속 슈거플레이션이라는 주제로 대체제까지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슈거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기후변화랑 외부 요인에 의해서 또 비롯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는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물류비나 정치적인 요소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대한제당에는 어떤 영향을 또 미칠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대한제당과 같은 이런 설탕 기업들은 주가가 설탕 가격 상승기에 많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예로요, 작년 9월 달에 거래량이 빵 터졌죠. 요때 이슈도 마찬가지로 설탕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변동 상황이 있었던 건데요. 어쨌든 이런 흐름을 또 참고해서 보시면은 대한제당 같은 이런 설탕 제조 기업들은 설탕 가격 상승기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슈거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판매 가격을 또 인상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 상승도 참고를 하시고 또 원자재 비용이 또 지나치게 상승할 때는 마진 압박이 항상 받을 수 있다는 변동성까지 함께 고려해 주셔서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한제당과 함께 슈가플레이션, 그다음에 대체조로서에서 상황까지 살펴보면서 앞으로 또 설탕 가격 변동 추이를 보시면서 투자를 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